저는 올해 쉰을 훌쩍 넘긴 여인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떠났습니다. 결혼식마다 저는 기쁜 마음보다는 홀가분함과 허전함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늘 뒷전이었고 남은 건 텅 빈 집과 고요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것은 따뜻한 기억보다는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아이들 결혼시키느라 여기저기 손 벌리고 빌려다 쓰다 보니 그 빚이 고스란히 제 어깨 위로 남아버린 겁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지만 저는 늘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고 잠자리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저 의무처럼 이어지는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정작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가오는 시간은 늘 새벽 3시.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골아떨어진 그가 술에 절은 냄새를 풍기며 제 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시간은 제게 사랑이라기보다 마치 일과의 연장, 반복되는 숙제 같았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린 채로 끝나버리는 순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행복이란 게 그런 거라고, 아내란 그저 참고 견디는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여자로서 존중받거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빚과 허전함. 아침마다 한숨으로 시작되는 제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제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를 챙길 겨를이 없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빈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텅 빈 방을 바라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지고 쓸쓸함에 눈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남긴 빚은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마트에서 알바를 해도 한 달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일 하나 해볼래? 친구는 가정집 일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살핀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활이 발등에 불이었기에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넓은 마당도 가지고 있는 단독 주택이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고요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른이 조금 넘은 노신사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공기, 그리고 낯선 사람. 하지만 그분은 의외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겉모습만 보면 70대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소 운동을 했는지 어깨는 곱고
몸도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가 약간 불편해 혼자 생활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저녁마다 그 집을 찾았습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방을 정리하고 하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전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그분은 제가 해주는 밥을 늘 맛있게 드셨고 식사 후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저 수고 많으셨어요. 한마디에 제 마음은 오랜만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 곁에 있을 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어느 날은 그 어르신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공기도 좋고 요즘은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나랑 잠깐 산책이나 다녀올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은 선선했고 함께 걷는 그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준비하지 못한 우리는 그대로 빗속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순식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버렸습니다. 어르신은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제 쪽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 설명할 수 없는 설레임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욕실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빗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셔츠를 벗겨내고 타올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어깨와 팔뚝이 드러나자 순간 저는 눈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샤워기를 틀어 따뜻한 물줄기를 흘려보내며 저도 모르게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돌보는 보호사가 아니라 한 남자를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밑에 바지가 찰싹 붙었는데 얼마나 거기가 탐스럽던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화장실에서 나온 뒤 화장실에서 나오신 그분을 저는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 몸은 자꾸 그를 원했습니다. 그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하얀 원피스를 가져왔습니다. 딸내미가 입었던 거라고 하면서 저도 간단히 샤워를 하고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흥분 상태로 있어서인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젖꼭지가 봉꼬지 서 있었습니다. 민망했습니다.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눈빛에는 다른 때 보지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실에 나오니 와인이 있었습니다. 한잔 하세요. 저도 더 이상 그에게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다른 때 보지 못한 모습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런 그 모습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한잔을 하면서 남자가 그리웠는지 일부러 몸을 못 가리는 척하면서 기댔습니다. 그의 거기가 얼마나 큰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참을 수가 없네 용서하게. 결국은 저의 가슴에 입을 갖다 대더니 옷 위에서 빨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밑에서는 팬티가 다 젖었습니다. 저도 그를 간절히 원했지만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과의 삶 속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 그리고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그 어르신에게서 느껴버렸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착각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진짜 흔들리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그분과의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제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끔씩의 스킨십이 있었지만 선을 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민수 씨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건설업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부인을 몇 해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해드리는 음식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어요.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 하루 일과를 궁금해하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뭘 사오셨어요? 아, 민수 씨가 좋아하신다던 고등어를 샀어요. 조림으로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집사람이 해주던 고등어 조림 맛이 그리웠는데. 그와 나는 서로의 몸을 원했지만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가 몸을 허락하면 그때 사랑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도착한 제게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언제 와도 상관없다며 무심했던 남편과는 달리 민수 씨는 제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아, 은행에 잠깐 들렀다 왔어요. 대출 상환 때문에. 무심코 내뱉은 말에 민수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속사정을 이분은 한 번에 알아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핸드폰 알림이 와서 보니 통장에 입금이역이라는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다음날 출근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를 안아버렸습니다. 그도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제 입술과 그의 입술이 포개지면서 우리는 가까운 소파에서 기대서 한잠을 흥분 상태로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수 씨를 만날 때마다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을 가꾸는 시간들이 즐거웠어요. 민수 씨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뭔가 생기가 도시네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통제되지 않았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저에게 민수 씨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쌀쌀하네요.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민수 씨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런데 제가 그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와 있으면 밑에 팬티가 다 젖었다는 걸. 이런 게 욕망일까요? 아직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 눈치도 봐야 했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자꾸만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인생은 언제까지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는 거지? 이번에도 내 마음을 접어야 하는 건가?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제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진짜 저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든 여자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